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K방산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 평가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천 기술의 한계가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결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폄하하는데요. 이 방산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경제국가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K방산의 성공이 씁쓸하긴 했나 봅니다. 현대로뎀, 하나디펜스, 카이는 폴란드와 총규모 25조 원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이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고, 신임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대 방산국 진입을 언급했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국제 무기수출 4위는 중국, 우리나라는 8위였는데요. 그동안 국제 무기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해온 대한민국과 중국이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동안 중국과 K9은 PLZ-05, K2 흑표전차는 99A 전차의 수출 버전인 VT4, 그리고 FA-50 경공격기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던 FC-1, JF-17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전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고등연습기 등등 모든 무기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도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와 무기 판매 협정을 체결했다. FA-50PL, K2, K9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100일 연설에서 무기 수출 세계 4위의 목표를 잡았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순위에서 중국을 대체한다는 야망을 보인 건데, 이런 큰 야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T-50 훈련기에서 파생된 FA-50 공격기는 현재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 예정인 48대의 FA-50PL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단자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한다. T-50은 로키드 마틴의 지원으로 카이가 제작한 F-16의 미니 버전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경공격기로 인정받고 있다. F-16이 국제적으로 최대 4,600대 정도 운영된다는 점에서, 또 20개국 이상 F-16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T-50 시리즈 1000대 판매를 자신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든 못하든 차기 KF-21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기 개발의 돌파구로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를 선택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K9 자주포는 한국의 베스트셀러 수출 제품이다. K9의 수출 실적은 국제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미국의 M109와 독일의 PZH-2000은 700만 달러 이상의 가격, 이에 반해 한국의 K9은 300만 달러, 여기에 생산 라인 이전 조건까지 가능해서 터키, 인도 등에서는 K9의 생산 라인을 구입했다. K9의 종합적인 화력 성능은 한국 측 주장에 따르면 미국 M109A6의 3배, 고원지대에서는 사거리가 50km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기동속도도 실제 인도에서는 44톤의 K9을 60km 이상의 속도로 몰아붙였다. 고온에서 이런 성능은 K9에 장착된 독일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 시스템이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생산 가능한 라인을 도입하는 건 놀라운 일이다. K2는 한국이 1990년대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4년 완제품이 나온 차세대 전차다. K2는 포의 위력, 방어력, 기동성 부분에서 K1보다 월등히 우수하며, 여기에 기존에 사용한 포신, 엔진, 파워팩터 국산화시키면서 야전주행, 하천 도하 능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켰고, 자체 개발한 철갑탄으로 탄약 적재 능력도 크게 향상시켰다. K2의 가격은 1000만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국이죠, VT4나 러시아의 T-90S보다 훨씬 가격이 높다. K2가 한국이 홍보한 것처럼 세계 최고인지는 실제 전투에서 확인되겠지만, 폴란드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M1A2 250대, 독일로부터 레오파드2 250대를 구입, 일부 인도받은 상태이면서 폴란드도
T-72 전차를 베이스로 서방 기술을 응용한 PT-91 전차를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첨단 기술이 들어간 최신 전차에 대해 이해가 높은 국가라 한국 탱크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건 폴란드가 K2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 폴란드가 도입하는 무기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제품들이지만 판매 단가로 보면 군용 선박 비율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프리기탐의 기본 가격은 5억 달러 수준이고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에서 주문받아왔다. 2013년에는 3,650톤급 호위함 2척을 태국으로부터 수주, 이 중 두 번째 호위함은 태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2016년에는 2,600톤급 호위함 호세리잘급 2척을 필리핀에 수출했고 2021년에는 3,000톤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계약했다. 또한 여러 유형의 군용 선박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 수출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성공적이었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습득하면서 자기 실력으로 키우고 예를 들면 1980년대 독일에서 209 잠수함을 도입,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익혔고 그 후 214형을 도입, 20년 만에 4,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전투기 개발도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은 1단계로 스위스의 필라투스 PC-9을 번떠 K2-1을 개발했고 2단계로 로키드 마틴을 파트너로 삼아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 3단계로 KF-21을 개발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건 동일한 과정을 밟았던 인도나 터키에 비하면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모방을 통해 결과를 냈다고 자랑하기엔 갈 길이 멀다. 새로운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건 쉽지 않은 일로 장기간 연구와 실험을 통해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돼야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동력 엔진은 대부분 수입산이다. 탱크에 탑재되는 엔진과 통합 파워팩은 여전히 독일 제품으로 한국은 지난 15년간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이 전투기의 사출 시트를 자체 개발했었다면 영국 눈치 볼 필요 없이 T-50을 아르헨티나에 판매할 수도 있었다. 이런 예는 다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한국, 높은 수준의 건조 능력으로 함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출기, 차단 케이블, 함재기, 선박 엔진 등은 모두 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K방산 성공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무기 수출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무기 수출 과정의 이면을 보면 국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 현재 한국이 가진 국제적인 영향력으로는 무기 구매를 유도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 뒤에서 미국 무기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의견을 보면요. 세계 5대 무기 판매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재 탑5는 UN 상임 이사국들이다. 이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전투기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자료,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4세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 다른 무기 개발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단순히 외국의 부품을 모아 조립하는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무기 수출 4위는 중국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4위 목표에 대해서는 좀 냉소적으로 반응하는데요. 듣기에 거북하고 씁쓸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니네들처럼 복제약은 해킹에 만들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의미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기에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꾸준히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거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폴란드가 무기 수출에 대해 큰 의견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폴란드는 명목상 미국의 우방인데 수출되는 한국 무기들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FA-50 전투기의 엔진과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제품으로 구성된다. 폴란드가 한국의 기술 이전을 원하지만 결국은 미국 기술을 이전받는 거라는 분석들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이 나토와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한국을 미국 편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